미국과 러시아가 러우 전쟁 종전 협상을 주도하면서 밀착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배제를 시사하는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듣고 오시죠. We're negotiating with Russia, Ukraine, trying to get that horrible situation over with. It's terrible. It's just so terrible. I've young soldiers being killed, thousands a week, and we got to get it over with. I've had very good talks with Putin, and I've had not such good talks with Ukraine. They don't have any cards, but they play it tough. But we're not going to let this continue. This war is terrible. It would have never happened if I were president. 푸틴과는 매우 좋은 대화를 나눴는데 우크라이나와는 그다지 좋은 대화를 나누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폭스뉴스 인터뷰에서는요.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의 협상 참여는 우선순위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동근 평론가님, 네네. 노골적으로 배제하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걱정되는 부분이 앞으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그 대외 정책이 강대국의 논리, 힘이 있는 그런 강대국들끼리 결정을 하겠다 이거거든요. 네. 러시아와 직접적으로 협상을 하고 여기에 더불어서 중국까지 지금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네. 배제되는 건 EU는 또 배제하려고 해요. EU에서 마크롱 대통령이 앞으로 그러면 이런 어떤 협정이 이루어졌을 때 유지하는 것은 EU가 나서겠다라고 했는데 그건 또 완전히 또 배제합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는 건 지금 어떤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만이 아니라 다른 어떤 분쟁 지역에서도 분쟁 당사국이 아니라 그 분쟁 당사국은 대부분은 힘이 없는 약소국 아닙니까? 근데 분쟁 당사국이 아니라 자신들의 논리만으로 또 뭐 G1, G2, G3 이렇게 힘이 있는 나라의 논리만으로 결정을 하겠다는 것인가에 대해서 대단히 지금 우려스러운 그런 결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또 우크라이나와의 광물 협상 상황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꽤 임박했다면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켈로그 특사를 만났던 젤렌스키 대통령도 희망을 언급했었죠. 들어보겠습니다. Генерал Келох, зустріч, яка відновлює надію, нам потрібні сильні угоди з Америкою, угоди, які справді спрацюють. Я доручив. How close are you to striking a minerals deal? I think we're pretty close. I think they want it. They feel good about it. They want it, and it keeps us in that country, and they're very happy about it. But it's we get our money back.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만나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협력하라 이렇게 다시 한번 촉구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강경 메시지를 내다가요. 광물 협상이 좀 진전되면서 기류가 바뀌는 겁니까? 아직 기류가 바뀐다고 단정하기에는 이른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왜냐하면 유럽 쪽의 움직임도 살펴봐야 될 것이고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노련한 협상가라는 평가에 저는 굉장히 동의를 하는 것이 어느 정도 길을 열어주는 희망을 주는 것 같은 메시지를 주면서도 또 이면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러시아가 마음만 먹으면 우크라이나를 완전히 다 차지할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공포심을 또 심어주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지금 50% 지분을 요구하고 있는 이 광물 협정에 대해서 서명하라고 왈츠 보좌관을 통해서 또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어느 정도 우크라이나의 저항에 부딪혀서 조금 더 유화된 그런 완화된 협상안을 내놓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전망도 나왔지만 아마 미국이 여러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단계에서 바로 우크라이나의 반발에 부딪혀서 바로 완화된 어떤 협상안을 내놓을 시점은 아니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고 일단은 전방위적으로 압박하면서 50% 지분 확보를 목표로 하되 아마 내심 정하고 있는 마지노선이 있을 거예요. 그거는 주변 상황을 보면서 어떻게 할 건지 선택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우크라이나가 사실은 더 급한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의 지원이 끊기면 러우 전쟁 자체를 우크라이나가 진행을 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너무 많은 지원을 받고 있어요. 중요한 부분들에 대한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협상에 있어서는 테이블에 나와서 어느 정도 서명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종전 협상을 두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칠러 성향을 보인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러시아 측은 이런 평가에 대해서 잘못된 느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신중한 입장을 내비친 걸로 보이는데요. 네. 그 속내가 좀 뭐라고 보십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트럼프는 칠러 이런 프레임을 여러 차원에서 또 여러 의미에서 우려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친러로 보인다고 해서 방심하다가는 더 협상에서 불리해진다라고 하는 이런 것도 있는 것이고 예. 그리고 한편으로는 친러라는 것이 부각이 돼버리면 트럼프가 마음을 좋게 써줘가지고 협상이 돼버린 것처럼 그러니까 러시아 정부의 주도권이라든지 푸틴 대통령의 주도권 이런 것들이 잘 보이지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봐도 친러 이런 프레임이 도움이 안 되는 게 사실 트럼프 대통령도 뭔가 이니셔티브를 갖고 일을 해야 되는데 친러라는 딱지가 붙어버리면은 이걸 또 극복하기 위해서 러시아한테는 좋은 카드를 안 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이런 여러 가지의 의미에서 러시아 입장에서는 속으로야 뭐 그래도 예전에 바이든 대통령하고는 많이 다를 거야 이런 기대감이 있다고 해도 겉으로는 일단 친러는 절대 아니다. 라고 선을 긋고 그리고 선을 어느 정도 그어주고 어느 정도의 긴장을 조성을 해야 또 협상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의미에서 친러 프레임을 부정하고 있다. 이렇게 또 요약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럽에서는요, 미국이 나토를 압박하며 러시아의 유화적 태도를 보이는 것을 두고 유럽 패싱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 프랑스와 영국 정상은 백악관을 찾을 예정인데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푸틴 대통령 앞에서는 좀 약해지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크롱 대통령 얘기는 그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뭐 평화라든가 안보라든가 이런 가치도 중요하게 생각하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미국의 이익이잖아요. 예. 그래서 거래를 하고 협상을 하고 이런 식으로 외교 관계를 풀어가려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 마크롱이 보기에는 이 거래와 협상으로 이어지는 관계에서는 불확실성을 확실한 요소로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동맹국 간의 신뢰를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만약에 이런 식으로 유럽도 패싱하고 당사국인 우크라이나도 패싱하고 친러 성향을 보이면서 급진적으로 전쟁 종식에 대해서 협의를 해버린다고 하면 앞으로 우리가 중국을 대할 때든 다른 어떤 외교를 할 때든 미국과 동맹국으로서 어떻게 신뢰를 하겠느냐 뭐 이런 차원의 얘기를 해주고 싶어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런데 이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나토 쪽, 그러니까 유럽 쪽에 방위비 증액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종전 이후에 지금 유럽 쪽에서 연합군 3만 명 정도 규모로 결성을 해서 주둔을 시키면서 러시아의 재침공에 대비하고 항구적인 평화를 보장하는 방안,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종전 이후에 어떤 지분을 요구할 그런 속내를 갖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아마 미국에서는 방위비 증액을 요구를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유럽 측에서 일각의 보도에 따르면 방위비 증액까지 불사하겠다라는 것도 좀 열어놓고 보고 있는 데다가 예. 그 이후에 종전 이후에 군대를 주둔시킬 때 미국의 그 뒷부분에서의 어떤 후방 지원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는데 공감대가 형성이 됐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러우 전쟁으로 광물에 대한 어떤 지분도 가져올 수 있고 또 나토에 대한 방위비 증액도 가져올 수 있고 그야말로 러우 전쟁 하나로 많은 실익을 챙겨갈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종전 협상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